중국 반도체 회사 하나가 상장 첫날 주가가 466% 올랐습니다. 그 다음날 삼성전자 13%, SK하이닉스 14% 떨어졌어요. 이게 왜 한국 얘기냐고요? 한국이 중국보다 앞선 게 이제 HBM 하나 남았거든요. 다들 HBM에서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이렇게 읽어요. 앞선 게 HBM밖에 없다고. 지난달 27일 중국 상하이 증시에서 창신 메모리 CXMT라는 회사가 상장했어요. 중국 최대 디램 기업입니다. 상장 첫날 주가 466% 폭등, 시가총액 711조 원을 찍으면서 단 하루 만에 중국 공상은행을 제치고 중국 본토 시총 1위에 올라섰어요. 다음날 코스피는 10.8% 폭락, 거기에 일본, 대만, 유럽, 반도체주까지 줄줄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뉴스가 하나 더 있었어요. 중국 국영기업이 반도체 핵심 장비인 DUV 노광 장비를 자체 개발해서 양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네덜란드 ASML이 독점해온 분야예요. 미국이 이 장비 수출을 막으면서 중국 반도체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믿었는데 중국이 직접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직 ASML 수준엔 한참 못 미쳐요. 올해 생산 목표가 겨우 5대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반응한 건 지금의 성능 때문이 아니었어요. 중국이 결국 스스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공포였던 거죠. 현재 CXMT의 세계 D램 점유율은 8%, 삼성 38%, SK하이닉스 29%에 비하면 아직 작습니다. 기술력도 범용 D램은 한국보다 2에서 3년, HBM은 4에서 5년 뒤처져 있다는 게 업계 평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당장은 괜찮다는 말이 제일 무섭거든요. 잠깐 HBM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딱 한 줄만 설명할게요. HBM은 메모리를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쌓아 올려서 데이터 전송 속도를 극대화한 반도체예요. AI 연산에 필수적이어서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고 지금은 삼성이랑 SK 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마지막 우위예요. 근데 저는 이 소식을 보면서 익숙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배터리 얘기입니다. 2020년 LG 에너지 솔루션이 세계 배터리 점유율 1위였어요. CATL이랑 불과 0.5% 차이로 앞서 있었고 한국 배터리 3사 합산이 35%였습니다. 지금은요? 한국 3사 합산이 15%대까지 떨어졌고 CATL 혼자 39%를 가져갔어요. BYD한테도 밀립니다. 5년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디스플레이도 똑같았어요. 한국이 LCD를 압도할 때 중국은 이류 수준이었어요. 근데 정부가 보조금을 퍼붓고 내수를 방패 삼아 물량을 키우더니 어느 순간 LCD 시장 전체를 흡수해버렸습니다. 처음엔 기술 격차가 있다고 했어요. 중국이 금방 따라올 수 없다고 했죠. 그러다 어느 순간 보면 이미 따라잡혀 있었습니다. 이게 중국의 방식이에요. 정면으로 기술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수를 방패 삼아 버티면서 경험을 쌓고 정부가 돈을 대주고 어느 순간 규모로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반도체도 지금 똑같은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HBM에 집중하면서 범용 D램 시장의 빈자리가 생겼어요. CXMT는 그 빈자리를 파고들었습니다. HP, 아수스, 에이서 같은 글로벌 PC 업체들이 CXMT 메모리를 탑재하기 시작했고 텐센트는 CXMT랑 4조 원 규모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아직은 중국 내수 위주입니다. 근데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이에요. 그 거대한 내수 안에서 생산 경험을 쌓고 수요를 높이고 자금을 모아서 결국 HBM으로 올라오는 게 중국의 플레이북이거든요. 배터리도 그렇게 했고 디스플레이도 그렇게 했습니다. CXMT는 2016년에 설립됐어요. 10년 만에 세계 D램 4위 기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장으로 13조 원의 실탄을 손에 쥐었어요. 결정적으로 중국은 기업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중국 정부는 CXMT의 부지 제공, 저리 대출, 세금 면제, 보조금을 쏟아 부었고 지분 절반을 지방 정부가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업계한 전문가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일개 기업이 아니라 중국 정부와 싸운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럼 일본이랑 대만은 어떻게 하고 있냐? 대만 TSMC는 지금 가오슝이라는 도시에 이나노 공장을 짓고 있어요. 이 공장 환경 영향 평가를 45일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보통 이런 대형 공장 인허가가 몇 년씩 걸리는 걸 감안하면 말이 안 되는 속도예요. 정부가 부지를 먼저 조성해놓고 TSMC가 분양받는 구조였거든요. 국가가 기업보다 먼저 뛴 겁니다. 일본은요?
규슈 구마모토에 TSMC 공장이 들어섰는데 농지를 4개월 만에 공장 용지로 바꿔줬어요. 규슈전력이 100억 엔을 투자해서 변전소를 빠르게 증설했고 건설사는 24시간 공사 체제로 착공 2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인허가 절차를 파격적으로 단축하는 반도체 지원법까지 만든 덕분이었어요. 한국은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첫 번째 공장이 2029년 가동 목표인데 지금도 전력이랑 용수 문제가 숙제로 남아있어요. 삼성전자가 분기 연구개발비로 16조 원을 쓰고 SK 하이닉스가 연간 40조 원 가까이 설비 투자를 하는 동안 전력이랑 용수 같은 기반 인프라는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기업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중국이 반도체, AI, 로봇을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는데 각각 따로 보면 위협이 분산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AI를 돌리려면 반도체가 필요하고 로봇을 움직이려면 AI 칩이 들어가고 그 AI 칩에는 HBM이 들어가요. 다 하나로 연결된 사슬이에요. 중국이 이 사슬 전체를 국가 주도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한국이 HBM에서 앞서 있으니까 이 사슬에서 우리가 필수 부품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HBM까지 자립하는 순간 그 사슬에서 우리가 빠집니다. 그때 가서 대응하면 늦어요. 기업만 싸워서는 안 됩니다. 삼성이랑 SK 하이닉스가 아무리 잘해도 국가 차원의 인프라와 외교, 동맹이 함께 받쳐주지 않으면 한계가 있어요. 전력망, 용수, 인허가, 이게 다 반도체 전쟁의 일부입니다. 미국, 일본, 대만, 유럽이랑 필요한 걸 주고받으면서 연합전선을 만들어야 하고 기업과 국가가 같이 뛰어야 해요. 지금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기회가 다시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중국이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를 향해 있어요. 반도체, AI, 로봇, 각각 다른 분야 같지만 목적지는 하나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세계 1위, 미국을 밀어내고 글로벌 표준을 자기들 손에 쥐는 것. 앞으로는 기업끼리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으로 경쟁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 싸움에서 한국이 들고 있는 마지막 카드가 HBM이에요. 이걸 지켜낼 수 있을 때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